오늘은 평가 지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평가 준비들 하시느라 많이 고생 많으시죠? 힘내시고자 제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 기관은 1분기 평가를 받았고요. 80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우리 기관 관계자분들, 종사자 선생님들께 평가 지표별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지 면담, 현장 지표 중심으로 하여 저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경험상 어, 나오는 부분이라 약간 중간에 버벅거릴 수 있는 점, 미리 이제 스크립트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조금 좀 속도가 좀 느리거나 약간 버벅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고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좀 표현이 만연체라 미리 처음 듣는 분들께는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지표 먼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담은 80인 시설 기준 요양보호사 선생님 6분 면담 들어가셨고요. 6분이 다 30분 이상 면담을 하셨습니다.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전 영역에 있는 면담 지표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느 부분을 빼놓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예 멤버만 엄선하시기를 네, 관리자분께는 그렇게 꿀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했던 부분은 저희가 운영 규정 부분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관계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는 저는 그냥 좋게 해석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답을 다 잘 하셨기에 이건 점수를 깎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고 그렇게 그냥 정신승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평가지표 4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기관의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신규 교육 7일 이내 하시는 거, 운영 규정 교육,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보수 명세 등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아셔야 되고요. 급여 제공 지침 13개 항목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항목 있죠. 새로 들어온 11번, 12번, 13번 항목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고충 처리 지침, 야간 근무 지침에 대해서는 꼭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은 야간 근무 지침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은 새로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전 종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 야간 근무 지침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명료하게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급자 및 그 가족들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응법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드리고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일단 도망을 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소속된 부서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기관에서는 업무를 교체하든지 휴가를 제공하든지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신고한다까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충 처리 지침인데요. 이 고충 처리 지침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도록 하시면 되고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꼭 숙지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함은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충 처리함으로 만약에 고충 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 지침도 다 원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죠. 야간 근무 시 안전 점검, 그리고 야간 근무 시 안전 점검 구분에 따른 세부 내용, 뭐 수급자를 확인한다든지 시설 환경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부분 선생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국장이잖아요. 돌돌국장이라 국장인데 그 면담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감염 예방, 이제 감염 관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CCTV 관리자가 누구냐, 그걸 물어보셔서 제가 얼른 CCTV 관리자는 시설장님이시고 감염 관리는 실제로는 이제 국장이 한다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을 면담 때 물어보십니다. 특히 CCTV 관리하시는 시설장님들이 다 CCTV 관리자로 거의 대부분 99%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CCTV에 관한 정보, 내용 다 숙지해 두셔야 되시고요. 이번에 CCTV가 이제 문서로 다 들어왔잖아요. 운영 규정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 CCTV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읽어보시고 뭐 보관 60일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었는지, 어떤 절차로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리자님께서 꼭 알고 계시고 기록 관리 방법 이런 부분 숙지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 선생님 신체 제재와 당연한 요 투약 관련 약물의 6원칙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 물어보셨다고 하고요. 저희는 간호 선생님이 4분 중에 그때 휴가를 가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2분만 출근하셨었는데 2분에게 전부 다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따로따로 다 불러서 면담을 짧게 하셨고요. 신체 제재 시 기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신체를 제한, 구속하는 3가지 경우 아시죠? 일시성, 절박성, 비대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걸린 부분은 실제 구속하는 대상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약은요, 간호 선생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약 정리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갔잖아요. 약물 정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약장마다 전부 다 뒤져서 실제로 여기서 약 정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보시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건 뭐 꼼수라면 꼼수겠죠. 이제 안 맞춰져 있는 지금 기관인 경우에는 역순으로 맞추셔서 약을 다 정리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일단 서류와 약의 개수가 맞으셔야 됩니다. 카운트 다 하셔서 정리하시고 어르신별로 지금 어떻게 투약이 들어가고 있는지 다 숙지하시고 또 약 개수, 약알이 몇 개 남았는지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현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뭐 쓰시잖아요. 케어포나 NG에 쓰실 텐데 그 서류상의 약의 상황이 약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정리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관리자의 부분에서는요.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이제 그 평가지표 4번에 아직 있는데요.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이거 물어봅니다. 저한테는 길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A형 독감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 기관에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면회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외출 외박을 중단한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이 정도 답했더니 가라고 하십니다. 네, 더 많은 답을 드리셨었는데 그냥 그 정도 됐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염 예방, 감염의 종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표
평가 지표 9번. 평가 지표 9번은요.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관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종 환기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1일 5회 정도 자연환기를 하고 있다. 10분 이상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르신 면담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께도 꼭 면담 잘 하실 수 있도록 숙지를 부탁드리고요. 실내 환기 1일 점검표 확인하시기 때문에 꼭 비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10번에 이 부분 시연이죠. 시연. 이번에 새로 시연이 들어왔는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직원분들이 침대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침대, 그다음 바닥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바닥을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십니다. 저희는 6분 면담 들어가신 분들 6분 다 시연이 들어갔습니다. 얄짤없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들어오신 그 면담하신 교수님이 그러신 건지 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랬고요. 그래서 그날 출근하시는 정혜 요원은 면담도 잘 하시고 머리도 좋으셔야 하지만 일단 액팅도 또 되셔야 한다. 침대와 휠체어, 휠체어 침대는 100%다 시켜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휠체어는 상황상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여튼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없죠. 다 아시죠? 네, 공단에서 오는 평가자분들은 네, 항상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이걸 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싹 허를 치고 바로 팍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문과 그 어떤 시연에도 다 답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그 평가 지표 11번 그다음에 분말 소화기 시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 시켜보십니다. 네. 이건 지난번 평가 2021년 평가에도 있었던 지표인데 똑같이 또 화재 발생 시의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시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종사자분들이 그 시연을 잘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지표 하나 있죠. 평가 지표 20번. 수급자의 생애 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장님들을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마르고 닳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임종 적응 5단계 아시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그 상실의 5단계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다 알고 계시죠?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임종 대상자의 권리,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권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가지 권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임종 징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숙지하셔서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 1회 교육을 원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도록 평가 지표에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들, 네. 이 부분은 꼭 긴장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직접 실제로 교육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에 공부가 되시겠죠? 그래서 교육을 꼭 직접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 26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구강 청결과 구강 건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수급자의 구강 청결과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구강 관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양치 도구, 틀니 관리 도구, 구강 면봉을 갖추고 있는지도 보십니다. 저희도 갖추어 놓았었는데 안 보는 듯 보는 듯 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평가 당일날 특히 칫솔, 그 다음에 이제 소독기, 저희가 그 칫솔을 보통 소독기 안에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기 상태 등을 다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깔끔하고 청결한 상태 꼭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30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하는 부분 간호사 선생님들께 다 현장 보러 가셨을 때 전부 다 현장 확인하면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유건칙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질문하십니다. 약 관리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그리고 어르신들별의 그 전문 의약품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전부 다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평가의 특이사항이랄까요? 이번 정말 특이사항이 아니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표의 모든 부분을 모두 다를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신다는 점,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35번. 저희로서는 이게 가장 좀 큰 난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가 3점짜리입니다. 심지어 면담에서 3점이죠. 엄청난 점수입니다. 네. 3년 동안 했던 욕구 사정보다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놓치지 말라는 공단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꼭 이 지표 점수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그 담당 어르신, 그러니까 그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담당하는 어르신의 개별 훈련만 암기를 잘 해주셔서 실제로 실시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 3가지, 어르신당 어떤 기능 회복 훈련을 하시는지 3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신체 기능 훈련에 따른 어떤 훈련을 하루에 몇 번, 얼마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시고, 특히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대한 예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44번은 수급자 면담 부분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부분이죠. 그래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 면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 답변이 조금 수월하신 분, 대답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대화를 해보시고 점수를 주시는 거라서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르신들께 좀 잘 대해 드렸다면 충분히 여기서는 만점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다만 이제 그 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랜덤으로 선정하셔서 지금 면담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으로 들어가는 면담은 일단 근무 기간, 그 다음에 그 근무하시는 분의 연령대,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름을 보고, 그러니까 남녀인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보고 보통은 추측을 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네, 그 정도로 일단은 제가 경험담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 현장 지표 짧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들 현장 지표 잘들 받으시겠지만요. 요번에 새로 들어온 부분 지표번호 5번에 목욕 리프트 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5가지 기능 중에 4가지가 꼭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0.5점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은요. 이동 리프트가 5가지 조건 중에 4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가지는 뭐냐면요. 이동할 수 있는가, 방수 기능이 있는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가, 그리고 옆에 가드가 있는가,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고정이 가능한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충족이 되셔야 하고, 요거는 공단 홈페이지 보시면 Q&A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표번호 9번에 보시면 기관 내부의 안내 표지판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놓칠 뻔 했는데 그 전날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게시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보험 게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험사 게시물에 일자 유효한지 옛날 거 붙어 있는 경우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좀 확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표번호 10번에 안전손잡이, 여기서 저희가 점수를 놓쳤습니다. 물리치료실까지 다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모든 부분에 안전손잡이 있는지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네요. 9번에서 기관 내부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9번 지표가 아니라 18번 지표입니다. 18번 지표에서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해 두었는가. 그래서 18번 지표의 정보 제공 부분에서 화재 영업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에 그 기간이 유효한지를 꼭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만 살펴본다면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통보가 오더라도 일주일 이내 다 살펴보셔서 점수를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표번호 16번. 지표번호 16번에서 저희가 이제 감점을 당한 부분은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지. 이 별도의 공간이라는 게 참 너무나 애매한데요. 많이 주장을 해봤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감점을 당했습니다. 별도의 공간은요, 별도의 공간인지가 인지가 가능해야 하고, 제가 만약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이, 왜 도서관에 보면 인터넷 카페 같이 한 구석에 이렇게 편말을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 놔두고 의자 놔두고 책상 놔두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딱 그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시설에 한 개 정도 있어도 된다고 하는 이제 그 평가단도 있고요. 층층이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평가단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가시려면 층별로 인터넷 카페를 하나씩을 다 구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층별로 공간을 마련하시고 표차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두셔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답니다. 저희는 점수를 날렸습니다. 저희의 피땀 눈물의 이 감점의 결과를 선생님들께서는 꼭 점수로 가져가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다 와이파이가 가능한데 보통 거실 공간에서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네요. 표찰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어도 안 된답니다. 그게 공단 그 매뉴얼에 자기들 평가 매뉴얼에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고 수용을 했는데, 현재는 일단은 그런 것으로 씁쓸하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 지표 부분에서 지표 22번 감염 관리 부분에서요. 의료 폐기물 잘 관리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표찰하고 그 상자, 뚜껑 다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전용 용기가 다 구비되어 있는지, 뚜껑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스티커에 벽에 붙이는 스티커 있죠? 그것도 확인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한번 준비 부탁드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26번 구강관리 부분, 아까 제가 면담 지표에서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별 구강관리를 위한 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치아가 있는 수급자를 위한 양치도구, 칫솔, 치약, 치실, 치간 칫솔, 양치컵 등과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도구, 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그리고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 면봉 등을 통해서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도구, 구강 면봉, 거즈 수건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있는지, 수급자 구강 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보신다고 합니다. 불인정 예시로는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 있거나 다 같이 꽂혀 있거나 그 부분 안 되시고요.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안 되시고요.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칫솔 등에 음식물이 끼어 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독
소독기 안에도 청결 상태를 잘 보시기 때문에 소독기 안에도 청결하게 소독과 관리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지표번호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 이 부분은요,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에는 냉장고의 잠금 장치나 약품 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확인을 하고요.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 관리 상태에 대한 기록과 현장을 꼭 확인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점수를 감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의 기관에 남아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꼭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꼭 보시고 다 폐기해 주시고 기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여 감점이 됩니다. 잔약 처리는 기록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시가 있습니다.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몇 개를 보건소에 반납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몇 개를 보호자분께 인계하여 보내드렸다. 이렇게 상담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번호 40번, 요번에 이것도 새로 들어왔죠. 체중관리 부분입니다. 기관의 특수 체중계를 한 개 이상 구비하여야 하고요. 평가일날 정상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다 남겨주셔야 되시고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 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를 하셔야 되고, 무게는 100g, 0.1k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을 합니다. 예로는 휠체어 체중계나 의자형 체중계, 와상 환자용 체중계를 말합니다. 저희는 휠체어 체중계를 구비를 했고요. 비용은 한 1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해서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표 설명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황은 제가 앞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은 근황은 건너뛸게요. 네, 꼭 다들 준비 잘 하셔서 평가 잘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종사자분들, 관리자분들, 원장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